반갑습니다. 박정희 유신 시대적 일이지 싶습니다. 그때 우리나라 유명한 양성우라는 시인이 겨울공화국이라는 이런 시를 써가지고 구속되어 있었습니다. 그 김재하 선생은 더 앞의 얘기입니다. 오적이라는 시로 잡혀가고 그건 더 먼저 일이고 그 다음 얘기로, 그러니까 그 주위의 양성우 시인의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그 양성우 선생의 그 부인이나 아이들이 있으니까 가족들을 살 길이 막막하잖아요. 그 가장이 잡혀갔으니까. 그래서 그걸 도와야 되니까 뭐 현금을 얼마 준다 이런 것도 물론 도움 방법이지만, 그것보다도 그러면 또 받는 사람도 좀 돈을 바로 받기가 뭐 고맙긴 하지만 그 좀 미안하고 이럴 것 같으니까 어떻게 받는 사람도 기분이 덜 상하게 도와줄 길이 뭘까 했을 때, 양성우 선생의 시집을 후닥닥 불법 출판을 한 게 벼락치기 출판을 한 게 하는 거예요. 해가지고 그 시집을 파는 거예요. 시집을 사주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또 돈이 얼마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아이디어를 누아내가지고 벼락치기로 양성우 시인의 시집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유명한 그 송기원 시인이라든지 이진행 시인이라든지 이시영 시인 이런 사람하고 제가 친했습니다. 또 이진행, 이시영 선생하고는 같이 서라벌 고등학교 같이 국어 선생님도 한 적이 있고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. 그래서 그쪽에서 하루는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아, 송 선생 한 가지 좀 거들어 주세요. 뭡니까? 이렇게 양성우 선생 그 가족을 도와야 되는데 시집을 벼락치기로, 양성우 선생의 시집을 벼락치기로 한 권 만들었습니다. 그래,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걸 좀 팔아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송 선생님 좀 협조해 주셔서 그래. 예, 저도 협조하겠습니다. 그래. 내가 지금 정확한 기억 모르겠는데 나한테 책이 한 200권인가 책을 보내주겠대요. 한 200권. 그 속으로 와, 전라도 말하면 깎아봐야 200권을 어디서 파냐 이거. 와,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도와줘야 되겠고. 그래, 오케이. 일단 보내봐라. 난 못 팔면 이제 뭐 속으로 못 팔면 할 수 없이 돌려주든지 뭐 내가 좀 조금은 사주든지 이럴 생각을 하고 오케이 했습니다. 그래, 책이 시집 200권이 왔어요. 제일 먼저 이 얘기를 내가 공병호 박사한테 했습니다. 박사님,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양성우 시인이 바른말 하다가 잡혀가서 겨울공화국이라는 멋있는 시를 썼는데 그것 때문에 붙잡혀가서 그 집에 그 아내와 아이들이 고생하니까 도와주려고 다른 친구들이 시집을 만들어서 나한테 200권이 왔습니다. 이렇게. 공박사님 문제가 바르시니까 듣고, 그럼 제가 100권을 내가 사줄게 이러는 거예요. 그럼 금방 말 한마디에 100권을 팔았어요. 이제 100권을 팔면 되는 거예요. 이제 훨씬 홀가분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내 주위에 이제 뭐 10권이면 뭐 지금 돈으로 하면 한 권에 10,000원이라 치면 지금 돈으로 10권이면 10만 원이잖아요. 10만 원도 글 쓰는 사람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이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또 내가 또 간이 작으니까 10권 사달라 말은 못하고 한 권 아니면 두 권이라도 사달라 이렇게 해서 그 이제 파는 거예요. 팔아봐야 몇 권 못 팔잖아요.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나한테 전화가 하나 왔어요. 어디요? 이러니까 무슨 경찰서래요. 그래서 내가 혹시 옛날 일이지만 이분한테 누를 끼칠까봐 무슨 경찰서라고는 내가 알지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. 용어가 뭐예요? 그러니까요. 전화로 말씀드릴 수 없고 직접 송 선생님 사무실로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. 이러는 거예요.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, 좋아요, 오세요 하고 나를 받았어요. 다음 날인가 뭐 그 다음 날인가 왔어요. 3명이 왔습니다. 사복 형사 3명이 왔습니다. 한 명 와도 보안과 형사하면 좀 겁나는데 사실은. 그래서 야, 1대1 같으면 안 되면 야이씨 욕도 하고 뭐 안 되면 뭐 치고받고 한 방 싸우기를 하겠는데 이 3명을 3대1로 해가 내가 뭐 자신도 없고 하여튼 약간 좀 부담스러워요. 3명이 왔어요. 여직원 보고 넉 잔 파니까 가져와서 커피가 탁 도착했어요.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. 마시는데 마시고 나서 적어온 용무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내가 그 말하기 전에 내가 선수를 쳤습니다. 내가 이거 선수 치는 전문가입니다. 제가 어디서 왔어요? 물었어. 다시. 아무개 경찰서 정보과래요. 3시.
아, 그래요? 그래요? 요게 내 주민등록증입니다. 요게. 여기 민증. 확인하고, 이게 나라고. 그래, 그 사람 가만히 있어요, 이렇게. 내가 뭘 말하는지 몰라가지고. 한 10초, 20초 가만히 있었어요. 다 쳐다보고 있어요. 내가 왜 이런지 몰라가지고. 아마 적어도 정보과 형사하면서 난생 처음 경험하고 영어에 그런 경험 못했지 싶어. 그 다음에 이제 한 10초, 20초 지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내 호적을 넣었어. 도로. 이렇게 말했어. 요 밑줄을 꺼야 돼, 석줄. 나는 민증을 깠으니까 이제 민증은 누가 깔 차례인가? 여러분들이 깔 차례다. 셋이 다 민증 까라고, 신분증 까라 이랬어. 그래, 이 사람이. 나는 이런 걸 준비한 적에 원고 쓴 게 아니에요. 즉흥적이에요. 바로 정면 돌파하고. 내가 민증 깠지 않냐? 그 다음에 너가 까라 이랬어. 까봐라 했어요. 그래, 이 사람들이 이게 제가 그때 40대 초반의 얘기인데 얼마나 불덩이 같이 젊은 그 혈기 이런 게 40대 초반에도 젊었을 거 아니에요. 에너지가 넘쳤을 거 아니에요. 까라 이랬어요. 그래, 물러설 사람 같지가 않아. 제가 봐도 쭈삣쭈삣 하는 거야. 그래서 내가 책상을 쾅 튀면서 빨리 민증 까요, 민증! 이랬어. 화로 확 냈어. 빨리 까라고. 그래,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래요. 제가 이 세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높은 사람이고, 셋 중에서 제가 대표로 까겠습니다 하고 지 민증을 딱 깠어요. 딱 민증을 제가 그 사람이 상부에 딱 이렇게 했어요. 내 옆자리 앉는 이렇게 했어요. 그때 내가 재빨리 이렇게 했어요. 손을 탁 치면서 이걸 뺐다 싶어가지고 보자고. 내 메모 공책에다가 적었어요. 됐다고 돌려줬어요. 이제 분위기가 내가 이제 기선을 잡은 거예요. 이제 내가 기가 센 거예요. 저거보다 3명보다 합쳐도 나한테 못 당하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말해요. 용무가 뭡니까? 물었어요. 사실은 양성우 시인의 시집 때문입니다. 그래. 아까 말했죠. 시집 불법 출판했다고. 그랬어요. 양성우 시인 시집이 뭐 어쨌는데요? 뭐가 문제입니까? 이랬어요. 그래. 그 시의 내용이 좀 그래요.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시에 대해서 좀 알아요. 이랬어 내가 시에 대해서. 시는 뭐 잘 모른대요. 아니 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뭐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어떡하냐고. 내용을 따지려면 시에 대해서 좀 아는 놈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나는 시인이요. 나는 시에 대해서 내가 많이는 몰라도 나는 좀 아는 사람이요. 나는 그 시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인데? 뭐가 문제요? 시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람들. 설교를 했어 내가. 이 사람들 전부 맥이 빠져가지고 나한테 대필 수가 없어. 이게 가면 어떻게 내 말이 맞잖아 논리적으로. 아니 적어도 내가 문학 평론가입니다. 내 시 전문가니까 보이 엉터리다 이러면 말이 되지만 시 모른대요. 모른다면 시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해요? 그럼 내가 당신도 시에 대해서 모른다면서 뭐 시 내용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헛소리 하고 있어요. 뭔데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. 사실은 그 출판 허가를 안 받고 그럼 진작부터 그렇게 말해야지. 그 내용하고는 관계없지 않소. 다만 출판 허가를 못 받은 것밖에 없는데 시 내용은 그게 저질도 아니고 나쁜 게 없어요. 내용이 아니고 저 불법 출판 그래 이 사람 완전히 나한테 꼬랑이 내렸어요. 세 사람 다.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눈치를 느낌으로 이거 도저히 이 사람한테는 뭐 어설프게 이 문제를 가지고는 나한테 어떻게 뭐 겁줄 수도 안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알았나 봐요. 그 결론이 이거였어요. 선생님 좀 협조해 주세요. 협조. 뭐 어떻게 협조가 뭔데 그러니까요. 그 불법 출판이기 때문에 더 이상 팔지 말고 선생님한테 시집이 좀 많이 왔다는데 200권 보냈다는데 안 와봐요. 많이 왔다는데 시집이 나한테는 많이 왔대요. 그걸 알고 있어요. 그래 그걸 좀 회수해라 이러면 회수해달라고요.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. 아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고. 난 다 팔았다고 지금.
파란 걸 어떻게 도로 받냐고. 우리가 물건 가게가 사면 돈 주고 하면 끝나는 건데, 그 계산이 끝난 건데, 그걸 도로 또 돈 주고 다시 하고, 이미 먹고 똥된 거 이러면 어떻게 도로 찾냐고. 뭔 소리 하고 있어요. 선생님, 그러면 성의만 좀 표현해달래요. 성의를. 조금만. 적어도 체면이 있으니까. 성의만 좀 표현해. 알았다고 빨리 가요. 보내버려. 한 열흘 뒤에 전화 왔어. 그 민정 그 사람이, 높은 사람이 전화 와서, 선생님, 뭐 별거 없습니까? 예, 별거 없어요. 시집 혹시 몇 건 회수했습니까? 그래. 그 아무 말도 안 하면 내가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성의만 좀 보여달래. 예, 보여드릴게요. 3권 회수했어요. 그래, 선생님, 어떻게 3권을, 조그만 성의를 더 보여달라는 거야. 그래서 내가, 알았어요. 한 2권 더 회수할게. 5권 회수했어. 그게 끝이에요. 그래서 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중요한, 이건 별 큰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들에도 보통 사람은 겁을 잔뜩 먹고 긴장을 하고 쫄아가지고 저놈들한테 이거 완전히 뭐 절절 매야 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, 나는 생각하기를 이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난관이나 어려운 일들, 예상 못했던 이런 위기 이런 게 많이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럴 때 늘 당당하게 정면 돌파하기 바랍니다. 민정부터 까기부터 시작. 그러고 난 얼마 뒤에 양성우 씨가 감방에서 풀려 나왔습니다. 그래서 잠실 시향아파트에 거기가 잠시 살았는데 문안을 갔습니다. 문안 인사 위로하러 내가 갔습니다. 그 집에, 잠실 시향아파트에. 그래 가서 아이고 수고했습니다. 욕 받습니다. 고생했어요 하고 악수하고 차 한잔 마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몸조리 좀 잘하라고 이제 격려하고 나왔어요. 그 저녁 때 갔기 때문에 이제 초저녁이에요, 초저녁. 그래서 거기서 걸어 나오는데, 걸어 나와가지고 택시 타는 데까지, 내 가방 짐도 있고 해서 택시 타러 가는 데까지 뭐 한 5분이나 10분이나 이제 걸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야 됩니다. 걸어 나오는데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, 예감이. 꼭 어떤 놈이 나를 미행하는 것 같아, 미행. 내가 뭐 사상이 불손한 사람도 아니고, 뭐, 어떤 놈처럼 무슨 이상한 연명에 뭐 가입한 사람도 아니고,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, 아주 사상 건전한 사람이다, 나는. 뒤를 밟아 누가 있는 것 같아. 그 양성우 씨 집에 갔다 오는데. 그래, 그 집 앞에 누가 있었나 봐. 정보과 형사가 잠보고 있었나 봐. 어떤 놈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걸 체크하고 있었나 봐. 그럴 것 같아, 내 예감에. 그런데 이 미행하는 놈도 다 선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 때나 푹 돌아버리면, 이렇게 싹 봐버리면, 숨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. 골목 싹 들어가 버리면, 담벼락 귀에 싹 들어가 버리면 나무대 숨으면 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가 그 가로등의 밝기가, 가로등 있는 애 요 밑에는 좀 밝고, 또 다음 가로등하고 사이는 좀 껌껌하고 그렇잖아요. 그 시형 아파트, 싸구려 아파트, 가난뱅이 아파트니까. 그래서 이거 틀려 오는 것 같아. 뒤로 돌아보고 싶은데 나도 선수니까 아무 때나 돌아보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저놈이 가로등 밑에 왔을 것 같은 자리 있잖아요. 그 시간 걸어가면서 나는 그 자리를 지나갔고, 몇 발자국 지나면 따로 한 20m 뒤에 따라오면 20m 뒤에 이놈이 불 밝은데 올 때 그 자리를 지나간다고 내가 계산해가지고 그때 싹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, 그러면 숨을 수가 없잖아요. 딱 보니까. 그래 계산하고 딱 가서 이 정도 됐다 싶어서 싹 돌아보니, 어머! 한 놈이 딱 서 있는 거예요. 정보가 형사가. 참나. 그래서, 아니, 내가 뭐 재진부도 없고 멈춰서 서 있었어요. 이 사람 나한테 오는 거예요. 나보고, 어디 갔다 오십니까? 이래요. 그걸 왜 물어요? 그래서 자기 경찰관이래요. 그래요? 그러면 당신 신분증 좀 봅시다. 이랬어. 신분증. 그래, 내가 이제 뭣도 모르고 막 예사로 말했는데 내가 이제 공격에 빠지게 됐어. 이 사람 이렇게 말해요. 아니,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, 근무 중인데 지금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관을 보고 신분증 보자,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나보고 그래. 어머, 와, 이거 딱 걸리면 내가 잘못 말한 거야. 사복도 아니고 경찰관 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을 신분증 보자 했으니까 이 사람이 선수 아니나 나보고 딱 그러는 거야. 어머, 속으로 내가, 와, 이거 내가 말 조금 실수했구나. 근데 내가 또 선수예요. 나도 선수예요.
그 물러설 사람이 아니야. 그 이제 물러서고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쫄아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그놈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이렇게 말했어요. 과음을 콱, 그서부터 더 큰 소리로. 당신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, 지금? 대한민국이 가짜 천국 아니야, 가짜 천국. 가짜 꼴부터 가짜 박사까지 전부 가짜 천국 아니야, 가짜. 당신이 그 사람 어깨 옷을 잡아가지고 이래 흔들면서 아니 이 경찰복 이게 뭐가 대단한데 이걸 믿냐고. 응? 온 천지가 가짜 천국인데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. 어머. 그럼 내가 이러면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와 이 선수야 이러면 더 선수야 나보다. 가짜가 많다는 걸 뭐 그렇긴 해도 이거는 가짜 아닙니다 그래. 이거 진짜예요.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나보고 파출소까지 가까운 파출소까지 따라가잖아요. 날 잡고. 안 갈 수가 없어요. 이제. 도망갈 수도 없고. 와 이거 참 난감하네. 뭐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가방 들고 파출소까지 따라갔어요. 파출소 가니까 책상에 앉고 나는 그 앞에 맞은편에 서고 지는 앉아가지고 A4지 같은 거 놓고 나한테 신분증 좀 보자는 거야. 이 신분 안 보여줄 수 없잖아요. 그 할 수 없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. 그래 딱 보고 적는 거예요. 적고 나서 나보고 돌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서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래요. 양성호 시인 집에 갔다 왔습니다. 그게 뭐 잘못이야 이렇게. 깜빵에서 지금 풀려 나와가지고 같은 시인으로 내가 친한데 격려하고 위문하러 한마디 하라고 왔다고 차 한잔 마시고 왔다 했더니 아 그래요. 뭐 다른 뭐 특별한 거 없죠? 그래. 없어요. 그럼 됐다고 끝났다고 내가 나보고 가래요.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. 내 호주머니에 있는 그 1년 다이어리 조그만 수첩 있잖아요. 1년치 날짜별로 있는 거 다이어리 그걸 지호줌인데 그걸 딱 꺼냈어요. 딱 꺼내가지고 다이어리를 딱 꺼내가지고 볼펜 딱 내고 딱 꺼내가지고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조사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조사하겠다 이랬습니다. 그리고 옆에 초저녁이니까 방범대원들도 막 출근해가 뭐 한 대여섯 명이 삥 둘러서 뭔가 싶어서 보고 있는데 그래 말하기에 야 이거 뭐야 이거 너희 뚱그리고 뭐 이런 인간이나 싶을 거 아니에요. 그 지조사하고 가라면 끝이 나가면 되는데 내가 조사하겠다고 수첩을 딱 꺼내 딱 대가지고 딱 이러고 내가 조사하겠다. 당신 이름이 뭐예요? 그래 내 귀에 이 사람 짓 눌려가지고 아무개입니다 그래요. 막 예를 들어 홍길동입니다. 홍길동 수첩에 적었어요. 그 다음에 계급은 이랬어요. 계급. 그래 뭐 숭령입니다 뭐 이런 비슷한 계급을 떠. 그래서 내가 아주 얕잡는 투로 순경 가짜다는 투로 순경 알았어. 그 다음 질문. 건무처가 어디요? 이랬어요. 건무처. 그래 이름도 열받아가지고 여기입니다 이래. 그래서 내가 책상을 꽝 치는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? 잠실 사동 파출소입니다. 그래서 내가 잠실 사동 파출소 잡고 수첩입니다. 나도 조사 끝 간다고 나왔어요. 그래 놀래가 파출소 뭐라고 해달라가지고 저 어디로 가십니까? 난 이제 택시 잡으러 가요. 택시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.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좀 뭐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. 택시 잡아주고 타고 왔어요. 그러니까 양성우 선생하고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인데 나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가 그래도 그 순간순간 내가 적절하게 하나도 기 안 죽고 제대로 참 잘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나는 특히 이 방송을 보는 젊은이들은 이런 걸 보고 어떤 일을 당하거나 위기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담대하게 해서 멋있게 정면 돌파하고 이렇게 해야 돼. 그래 하려면 한 가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. 이런 테크닉만 배우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을 하려면 내 입으로 이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지만 미천이 좀 있어야지. 미천이 머리가 골이 비인 맹탕은 안 되잖아요. 지 생각을 말 못하고 머리 좋은 교활한 새끼들이 밑에서 써주는 메모지 A4지 보고 읽고 하는 이런 또라이는 안 되잖아요. 그런 거 지 생각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때 임기응변을 하더라도 딱딱 솟아 나오는 거 그러려니까
미천이 좀 있어야지. 미천도 없이 입만 살아가지고 이런 거 안 된다고요. 그래서 결론, 나는 이 방송을 보는 특히 젊은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을 갖추기 바랍니다. 그래야 결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면 돌파할 수 있고,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난관을 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